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선 적용되는 것이 선거법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당장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경찰공화국이 아닙니다. 경찰은 시민과 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거지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재능 사장이 어떤 분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겠습니까? 법을 운영하는 경찰들입니다. 경찰들이 법을 지 맘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기자회견도 집회 및 시위다, 문화재도 집회 및 시위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수인이 경찰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 말도 못한 경찰, 박정희 전두환 때 말도 못한 경찰, 이것이 대한민국 공권력의 실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사회법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물러나라 그러면은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제일 법의 적용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시민 여러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인데 왜 그 앞에 특수니 고용이니 이런 쓸데없는 수식어가 붙어야 합니까? 자본가들이, 권력가들이 우리 재능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하는 분들, 화물 지입차주 노동자들 이런 분들한테 노동상권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는 이름 특수고용을 붙여서 특수고용 노동자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되는데 무슨 자격증 필요합니까? 노동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노동상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 되는 것도 무슨 고시, 사법고시 치듯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권력권과 노동상권을 보장하는데 뭐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그런 이유로 노조를 만들고 단협까지 맺었습니다. 노사 간의 헌법이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1800일을 넘게 탄압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재능의 박성훈 사장 아닙니까? 이 박성훈 사장이 시낭소매를 한다는 얘기 듣고 참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시조차도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순정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1800일을 거리에 노동자가 떨게 만들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주체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시를 낭송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역치가 없고 이놈의 세상이 거꾸로 물고 나무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더러운 손과 그 더러운 입으로 시를 모독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1번 찍고 후회하고 2번 찍고 후회하고 1번 찍고 후회하고 2번 찍고 후회하고를 60년 동안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바꿔보자. 후보 정당 아닙니다. 정치판 자체. 이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이 좀 돼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부자세 부유세 내시는 분 우리 요새 들을 필요 없습니다.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너무 적고 살아가기가 너무 아프신 분들, 우리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이 정치, 사회, 경제 주인이 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란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빈민들이 권력을 쥐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 간단합니다. 그 해결의 방법을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물으면 됩니다. 농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 마련하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해결책을 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치 하자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유신 공주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그거 준비한 겁니까?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전부 불우하게 만든 것, 그거 준비한 겁니까? 박근혜 후보의 동지였던 전효옥 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씨는 정수기에서 찬물과 따뜻한 물도 구분하지 못한다. 지난번에 보니까 커피를 직접 뽑아먹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달아오는 동안 커피 한 잔 자기가 다 먹지 않았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추운 서민의 가슴을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지 64년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948년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아버지는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이었습니다. 일제가 독립운동을 감시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반공법이 되고 그 법이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생존한다는 것은 아직도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이 정치와 경제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살아서 고통받고 후손들도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들은 살아서 호의호식했고, 그때 교수 지식인이 된 그 후손들은 지금도 정치 경제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친일파 매국노 그 자식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서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 유례가 없는 어리석음, 여러분들 또다시 허용하고 묵인할 것입니까? 짐승들도 한 번 빠진 함정에는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 1번 찍고 후회하고 2번 찍고 후회하고 그놈이라 후회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치를 60년 50년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치를 바꿉시다. 이제 세상을 바꿉시다.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력하게 관철시킬 대통령, 정리해고제를 폐지할 대통령,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노동자 대통령 기호 5번 김소연 후보와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기호 5번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소연 후보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연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는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조차도 꼭 듣고 싶었던 그런 분을 제가 급하게 좀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잠깐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서 이 대담 연설은 선거운동원이나 사무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정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그 재능교육 투쟁 과정에서 특히 농성투쟁 5년 과정에서는 구사대에 의한 그 집회 방해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인 폭력,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탄압이 계속 자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세종문화회관 정말 이 으리으리한 건물 앞에서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러나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이런 재능교육 사측의 행태를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한 당하는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시는 분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가요? 예, 유득기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저는 재능교육에 1993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이 평균 근무 개월수가 6개월 남짓한 것에 비하면 정말 저는 재능교육에서 오랜 세월을 학습지 선생님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사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다라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다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학습지 교사들의 근무 조건은 아이들이 수업을 끝나서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중간중간 시간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가 돼야지 수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는 놀고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교육 학습지 회사에서는 저희들을 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그리고 아이들 회원들의 관리를 위해서 출근을 시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신분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탁계약서를 썼다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4대 보험 받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도 그것은 온전히 본인의 책임입니다. 일을 하다가 임신을 하여서 아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다음 선생님이 오기 전에는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유산이 되어도 그 또한 선생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회사는 선생님이 받아오는 회비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제도들이 너무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을 바꾸고 싶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회사는 노동조합을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가압류를 하고 압류를 하고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간부들의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살고 있는 집에 압류, 재산 압류를 하고 하는 것이 재능교육이라는 회사에서 한 일입니다. 재능교육은 교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교사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사들은 많은 회원을 끌어모아오면 되고 많은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오면 됩니다. 심지어 회비를 받아오지 못하면 선생님 급여에서 공제를 해갑니다. 그만둔 회원들에 대해서는 영업실적이라는 이유로 그만둔 회원들을 처리해주지 않고 그만둔 회원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회원, 유령 회원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그 유령 회원의 회비를 내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고 싶으면 본인 통장에 이름을 만들어 놓고 회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령교사입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어도 회사에 이름을 얹어놓고 그리고 개인 통장으로 수수료를 넣고 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다단계 회사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학습지 교사들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선생님들의 근무 조건, 처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서 학부모와 상담하라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선생님으로서 여러 가지를 상담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안중에 없습니다. 회원들의 마음도 안중에 없습니다. 단지 과목수를 늘려오는 영업상담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교육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꿈도 키울 수 있는 비록 사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능교육은 그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사들이 농성을 시작하자 용역 깡패를 고용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행동들을 저질렀습니다. 농성하고 있는 여성조합원을 폭력으로 구타를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대었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성적인 이야기들을 귓속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재능교육에 저희 조합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용역을 쓰더라도 제발 저런 짓거리는 멈추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놓고 이제 재능교육에서 이야기합니다. 해고자는 복직시켜주겠다. 이것은 법원에서도 이미 11월 1일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이다.
학습지도조는 노조법상의 정당한 노동조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복직을 시켜주겠다라는 말 하나로 우리가 만든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가졌던 단체 협약은 입에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시혜를 베푸는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름도 생소합니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들 굉장히 심각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다른 이름으로 비정규직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분명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법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회사는 앞으로 이러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이런 근무 형태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특수고용직 따로 두고 그리고 자본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버리고 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당당하게 일하고 싶고 일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보호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시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우리들의 삶을 나아지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입니다. 시민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노동자들의 기본을 생각하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 대통령 정말 과연 이 노동자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후보 과연 그들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과연 그들이 우리들의 삶을 정상적인 자리로 이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시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리고 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설은 많은 분이 나오셨지만 가장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기호 5번으로 출마한 김소연 후보와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바로 오른쪽에는 지금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이 보이시죠? 재능교육에서 조합원이라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고 지금 5년째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선생님들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기호 5번 무소속 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소연 후보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재능교육 해고자들 그리고 지금 철탑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투쟁사업장 동지들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이분들처럼 한국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려는 이런 선거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저희들에게 따뜻한 표정으로 마음의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답례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처음 이런 집단적인
율동을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벌써 우리 운동원들 놀라고 재밌어 하네요. 예, 바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좀 앰프 준비가 됐나요? 예, 지금. 그걸 때때로
썩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썩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좋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동대문 밀려오려는 사실 여기가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창의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오늘 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소연 후보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만났던 시간을 아쉽게도 우리 세종문화계단 앞에서는 이렇게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한 20일 남은 것 같은데요. 12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대답을 해주셔야죠. 12월 19일이 무슨 날이죠? 김소연 찍는 날.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요. 12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세상을 뒤엎는 날. 어디에서? 좋습니다. 처음 나온 질문인데 쏙쏙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 대통령 김소연 후보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9일 투표소에 가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만났던 재능교육 해고자들, 그리고 아직도 투쟁을 하고 있는 전국 곳곳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12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세상을 바꾸고 뒤엎기 위해서 노동자 대통령 김소연 후보는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시간도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죠. 광화문 광장 몇 시에 만납니까? 네? 4시라고 한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12월 15일 15시 이렇게 하니까 기억하기 좋죠. 12월 15일 오후 3시 바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힘찬 함성과 박수로 오늘 세종문화회관 앞 유세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